네.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기, 중기, 말기 그렇죠. 이런 표현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단계를 이야기하죠. 관절염도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이제 구분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관절염에도 이제 기수가 있습니다. 마치 암의 기수가 있듯이 이제 보통은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서서 찍고 쪼그려 찍는 체중을 실어서 찍는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관절 간격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관절 간격은 정상인 경우 그냥 붓거나 아픈 경우를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중기가 되면은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지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지만 여전히 관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말기가 되면은 뼈하고 뼈가 거의 다 있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이 대부분 소실된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법도 이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꼭 이제 3단계 치료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병의 초기이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쪼그려 앉거나 아까 우리가 나쁜 자세라고 했던 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2단계가 되면 이미 이제 그런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통증과 이제 생활의 불편감이 많이 올라오고 엑스레이에도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과 이제 치료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원인 질환을 잘 찾기 위해서 정밀 검사와 자기 관절을 가급적이면 살려서 말기로 진행되지 않는 어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말기가 되면 뼈하고 뼈가 닿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통증만 없다면 1단계 치료처럼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 좋은 관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관리하고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말기였더라도 다시 1단계 치료법으로 그러면 내려올 좋겠어요.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1단계 치료법부터 조금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333 운동하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 333 예. 운동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많은 3이 나오는데 그 치료의 요체는 체중 감량, 네. 관절 근력 운동,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석 달 동안 3kg를 빼고 석 달을 유지하면 관절 통증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네.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활 습관도 바꾸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333 운동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단계. 로 집중적으로 약 먹기가 또 있다면서요. 예, 이제 2단계가 되면 이제 약물을 먹되 매일 약을 먹고 365일 약을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증과 부종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받되 3개월이 넘지 않게 집중적으로 약을 써서 관절에 물이 줄어들고 관절의 염증이 줄어들고 본인의 노력이 올라오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333 운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를 여쭤봐야 되는데 3단계면 굉장히 심한 단계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3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술적인 치료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기 관절을 살리는 수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여러 가지 수술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다시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절염은 한번 이렇게 온 이후에 100세까지는 평생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체중을 관리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수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수술이 사실은 해야 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때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생겼죠. 한 50대 중년을 옛날에는 이제 인생의 말년으로 생각하였지만은 딱 인생을 반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면
빨리 검사해서 그런 요인들을 빨리 조기에 치료함으로 해서 이제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즉 자기 관절을 오랫동안 갖고 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 반대로 많이 진행됐다고 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관절염이 진행됐기 때문에 무조건 인공관절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70대 정도의 연령에 맞춰서 수술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염 단계별 치료법을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1, 2, 3단계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역시 이 운동이, 꾸준한 운동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까지 들은 것 또 같습니다. 원래로 돌아가서 첫 번째 치료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약간은 안심돼요. 막 수술 이러면 사실은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김선우 선생님께서 또 관절염 환자들한테 좋은 운동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특별한 다짐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유도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오. 네. 엎어치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발탁이 된 적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아까 김중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무릎의 중요한 인대, 전방, 후방, 측방 십자인대가 모두 끊어지고 어머. 예, 반월성 연골이 찢어지고 예, 그렇게 돼갖고 거의 이건 재기가 불가능하다 예, 그런 판정을 받고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이제 운동 재활 쪽으로 길을 바꾸게 됐죠. 네.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셨다가 큰 부상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선수 생활하다가 절망감이 컸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꼬박꼬박한 게 무릎 재활 운동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일반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앉았다 일어나기, 뭐 별 다른 이렇게 관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희망이 되네요. 선생님, 네. 그렇게까지 다치셨었다는데 아까 스쿼팅 아까 네. 김정남 씨 쓰러질 때도 옆에서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죠. 유도하셨는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그 네. 부상 당했던 그 부위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네, 지금은 오히려 정상인보다 조금 더 많은 근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관절 범위도 거의 100% 다 나오는 상태고 통증이랑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적용하든지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재활에 커다란 도움을 줬던 그 운동 네. 우리가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네.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저랑 하겠습니다. 김정남 씨도 좀 두 분 나와서 같이 알아서 배우실까요? 같이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네, 네, 했는데 두 가지 운동인데. 저 설마 네. 유도는 아니겠죠? 저 이거 몇 천. 아, 유도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에 이런 밴드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용 스타킹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 스타킹. 모양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대용품으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무릎 바로 위에죠. 그 상태에서 옆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자, 우리 TV 보는 자세죠? 옆으로 한번 편안하게 팔베개를 하고 누워볼게요. 네. 자, 인어공주인데요? 네. 인어공주 삼형제? 네, 이렇게 누우시게 편안합니다. 되면 보통 편안하게 누우실 때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단 중요한 게 척추가 올바로 펴질 수 있도록 허리 각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붙이고요. 호흡을 후 내쉬면서 배를 내미는 느낌으로 무릎을 쭉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밴드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 엉덩이 근육 중에서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한 5초 정도 버티시고 천천히 내려올게요. 다시 호흡을 후 내쉬면서 다리를 쭉 벌릴 엉덩이 때 옆에가 엄청 당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중둔근이라는 근육인데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근육이라서 이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면 무릎에도 훨씬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초 정도 버티고 내리기를 반복하시는데요. 단 중요한 것이 허리의 각도죠. 허리와 엉덩이 근육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효과가 없고요. 배를 약간 내미는 느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골반의 힘으로 밴드를 벌려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내려주고 다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내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양쪽 모두 자주 반복하시게 되면 튼튼한 엉덩이 고관절 근육 때문에 무릎이 덕을 보게 되는
바로 하체에 굉장히 중요한 중둔근 운동이 됩니다. 고관절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미 그렇죠. 고관절이 약간 저릿저릿해요. 네, 골반이 튼튼해야 무릎도 튼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무릎이라고 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만을 생각하는데 골반 근육량이 늘어나면 무릎 관절의 압력 조절이 수월하기 때문에 골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연 씨 할만해요? 근데요. 네. 힘들어요. 네,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네. 힘든 운동이에요. 이야, 네. 이거 처음에 이 밴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댁에서 맨다리로 다리만 이렇게 발만 붙여서 네, 그렇죠. 조금씩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근데 이쪽만 지금 굉장히 펌핑이 되는데. 지가 왜 오는데? 지가 오는데? 네,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쥐가 오는데? 네, 이게 근육을 안 쓰시다가 하셔서 쥐가 오는 걸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네. 밴드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고관절에 쥐가 난다 할 정도로 많이 벌리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각도를 넓혀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운동은 떼쓰기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떼쓰기 네, 운동.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으시는 거예요. 네. 앉은 상태에서 손을 뒤로, 엉덩이 뒤로 짚어서 팔도 살짝 구부려 주세요. 자, 허리 가슴을 쭉 필게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골반 근육과 허리 근육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배를 약간 내밀듯이 밀어주시고요. 발끝을 들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왜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조를 때 떼쓰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아. 네, 그렇죠. 하나, 자, 발뒤꿈치를 바닥에 찍고 교차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배와 가슴을 꼭 내밀어 주셔야 돼요. 등이 굽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자꾸 오므라지네요, 그렇죠. 등이. 왜냐하면 코어 기능, 이걸 펴서. 척추 근육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 근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허리를 항상 긴장시킨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뒤꿈치를 찍었다가 놨다가, 찍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반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댁에서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무릎에는 전혀 지금 부담이 없고요. 네. 여기 허벅지에만 힘이 엄청 들어가요. 네, 맞아요. 우리 네. 무릎 관절 있으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리고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관절에 체중 부담 없이 필요한 근육량만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신동진 아나운서가 사탕 사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사줬어요. 사정. 네, 이렇게 접었다 폈다. 네. 그 이 운동할 때요. 네. 이 운동 이름이 떼쓰기 운동이잖아요. 네. 그 어떤 때를 쓰면 운동을 더 잘 될까요? 네. 어떤 때를 써야지. 엄마한테 떼쓰기 제일 네, 일단 혼자 사시기 때문에 떼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운동 함께 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세 분. 네. 어떤 운동이든 자리로 돌아와 혼자 할 수 주시고요. 있는 운동이 없군요.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2시 1분인데요. 2분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인데요. 저는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하나요? 앉았다 일어나면 당기고 아파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거든요. 이것도 관절염인가요? 김진구 교수님. 네, 앞무릎 통증은 조금 안전해 보여도 오금이 아픈 거는 그렇게 좋은 증상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요 오금이라고 하는 게 반어성 연골이 뒤에 뼈에 붙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짓이겨지고 압박을 받을 때 이제 나오는 증상일 가능성이 많고 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바닥에 쪼그려 앉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의 증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직접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70세 여성입니다. 오른쪽 무릎은 삼기퇴행성, 왼쪽 무릎은 연골 파열인데요. 하루 얼마나 걷는 운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준 선생님? 예, 이 걷는 환자들이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10,000보 걸어야 하나요? 5,000보 걸어야 하나요? 네. 저는 정답은 없습니다. 예, 자기에게 맞는 정도를 걸어야 되고 모든 운동이나 보행이나 이런 것들은 걸어서 아프기 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약간 아픈데 걸음을 멈췄을 때 통증이 바로 없어지는 정도까지 걷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삼기라든지 연골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걸어서 안 아프면은 충분히 걷되
걸은 후에 통증이 오래 유지되면 그것은 너무 많이 걸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걷는 것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기 상태에 맞게 걸음 횟수를 또 시간을 조절해서 걷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정남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심하게 운동하는 프로그램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1000보를 만약에 못 걸었다면 이 운동으로 한 2만 보까지 걸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튼튼한 무릎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너무 무릎은 좋은 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좋아지신 것 같죠? 네, 가슴이 일단 너무 이렇게 이걸 하는데 시원해요? 왜 저는 가슴이 나오죠? 가슴 운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몸을 진짜 운동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씩씩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도 한번 씩씩하게 그럼요.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에서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함께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만 9세에서 11세 손자, 손녀를 둔 조부모님이시라면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퀴즈 맞히시고요. 선물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미나리, 양배추, 더덕을 준비하시면 초간단, 별미김치를 담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